엄마, 그 돈 나 줄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 제 친구 아버지는 집도 사주던데요? 부모님, 노후 준비는 알아서 하시고 저희한테는 미리 물려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말문이 막히셨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선을 지켜야 하고 베풀되 당연함으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 평생 자식 키우고 가르치느라 애쓰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당신을 ATM처럼 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자녀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부모가 반드시 그어야 할 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첫 번째, 그 돈 어차피 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아직 살아계신 부모의 돈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식. 정약용 선생은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요, 자식이 함부로 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집을 사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육아비를 대주고 학원비며 생활비며 계속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던 자녀가 나중에는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주셨어요? 라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 부모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계산하고 형제끼리 미리 나눠 가질 생각을 합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셋집 보증금을 대주셨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2년 후 아들이 집을 사고 싶다며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많이 도와줬는데 이번엔 스스로 해봐라고 하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어차피 나 줄 거면 지금 주세요. 집값 오르기 전에요.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군 것으로 살아라. 부모에게 받은 것은 은혜요,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즉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돈은 아빠, 엄마가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다. 너희 것이 아니다.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지 의무가 아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스스로 일어서고 부모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자식한테 미움받을까봐, 나중에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자식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는 계속 요구하고 부모는 계속 주다가 결국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그때 가서 자녀에게 손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두 번째, 요즘 부모들은 다 해주던데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친구 부모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며 우리 부모는 왜 안 해주냐는 투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집 애들은 신혼집을 사준다는데 우리는 전세만 얻어줬습니다. 친구 아빠는 외제차를 사준다는데 우리는 중고차만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번 비교가 시작되면 자녀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안 되어 전세 보증금만 대주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 친구는 강남에 아파트 받았는데 저는 전세만 해주세요?
부모 잘못 만난 것도 죄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가슴앓이를 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수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있고 각자의 분수가 있다. 남과 비교하며 욕심내는 자는 평생 만족을 모른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귀양간 아버지의 자식이다. 남들처럼 풍족할 수 없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이뤄내라.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스스로 공부하고 일하며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남은 남이고 우리는 우리다. 우리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지혜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다. 더 원하면 내가 벌어라.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현실을 가르치고 독립심을 키워주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30이 넘었던 40이 넘었던 잘못된 말을 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다 해준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형편과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부모님 때문에 제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억울하시죠? 평생 희생하며 키웠는데 자식이 자기 인생의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책임이요. 남을 탓하는 자는 영원히 발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중년 자녀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안 풀리면 부모가 좋은 대학 못 보내줘서라고 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부모가 자본금을 안 대줘서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면 부모가 제대로 교육 못 시켜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취직을 못하고 백수로 지냅니다. 어머니가 이제 내 힘으로 뭐든 해봐라고 하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놔서 이 꼴이잖아요. 책임지세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약용 선생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귀양가 있다. 도와줄 것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말고 스스로 길을 열어라. 선생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지금부터의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부모 탓하지 말고 너 스스로 바꿔라.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부모가 모든 책임을 떠안으면 자녀는 평생 남 탓하며 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책임감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더 많이 벌었으면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라.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옳지 않은 것에는 단호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요, 자식을 위한 길이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돈 어차피 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면
부모의 재산은 부모 것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요즘 부모들은 다 해주던데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산다고 말씀하십시오. 부모님 때문에 제 인생이 이래요. 이 말을 들으면 이제는 내 책임이라고 알려주십시오. 선을 걷는 것이 미움받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부모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는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유배지에 계실 때도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훌륭한 학자이자 관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면 자녀는 약해집니다. 부모가 적절한 선을 그으면 자녀는 강해집니다. 사랑한다면 단호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거절하십시오. 잘못된 말에는 바로 선을 그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가 잘못된 말을 하면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일이다. 부모와 자식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대응했더니 관계가 좋아졌어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